직접 본인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발표 좀 해주셔서 말씀 좀 불러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서 제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메드트로닉 코리아라고요. 의료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한 23년 정도 됐고요. 하는 업무는 보통 제가 마켓 액세스로 해서 보통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가 그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관, 보건복지부를 다 통과해야만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전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재작년에 입학을 해서 올해 2월달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럼네트 때 뭘 말씀드릴까요? 한번 교수께 여쭤봤더니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떠들라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인 간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어떻게 졸업했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 업계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대관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부랑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저희 회사가 매출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월드와이드. 근데 소비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하지만 의료기기에서 전 세계에서 큽니다. 그리고 큰 회사 같은 경우 보통 리더십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보통 협회나 어떤 단체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아태 지역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서 본사에 리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상공회사에서는 의료기기 산업분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 산업협회라고 이익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보험분과 회장을 맡고 있고요. 학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관업무 특성상 학회 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박사과정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됐고요.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정보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졸업을 하니까요. 박사학위 따니까는 또 감사하게도 학교에서는 그 경인교수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제 이제 스토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을 고민한 거는요,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석사를 제가 여기에서 예전에 그 캔바라고 불렀거든요. 예전 헬스케이비에서 99년에 2000년도에 땄는데 그러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석사과정을요. 2002년에서 2004년도 이렇게 졸업했는데 그 뒤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회사 일만 하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학회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입학하기 전에 논문을 좀 썼거든요. 업무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메일이 날라오면은 여러 가지 메일이 나와요. 이렇게 페이퍼를 좀 저번에 하나 쓰게 되면 이런 저널 이벨리에이터를 요청을 들어오고요. 혹은 네가 그 예를 들면 뭐 오랄 세션이라든지 뭐 코스 같은 거 이벨리에이션 해볼래? 혹은 네가 저널을 써볼래? 그 다음에 어떤 패널 나와볼래?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그 닥터 상술이라고 요청을 받고요. 저 석사인데 하여튼 기념도 써놓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커리큘럼 히스토리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게 이 학교의 승부수는요 퍼블리케이션입니다. 이게 논문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거랑 같이 태어나도 가는 날은 다르다고 입학 같이 해도 나가는 날은 다릅니다. 어쨌든 거기에 승부수를 좀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보건대 다닐 때부터 논문을 좀 써왔어요. 이때는 뭐 너무 어려워서 정신없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느낌이고요. 그 빨간색으로 좀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게 SCI 2급이라 지금 예전에 2급에는 지금 SCI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우연찮게 하나 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거 SCI도 이건 학교 들어오기 전에 박사장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언매니저가 좀 생기더라고요. 일단 박사학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입을 했고요. 제작 같은 거 많이 썼습니다. 자랑스럽죠? 그리고 이게 활동하다 보면은 그 발표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저는 업계에 있다 보니까 업계 입장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제학회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 있었고 좀 열심히 좀 한다고 하니까 뭐 국가대표로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청이 옵니다. 나가서 발표할 때 보면은 거의 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다 PhD거든요. 근데 저는 레스터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박사를 하게 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학교를 다니기 전에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느 학교 가는 게 좋을까? 멋있도 되게 좋은 학교인지 알고요. 제가 99년도 헬싱키 예비했는데 제 그때 입학 동기 중에 5분이나 박사를 다녔어요. 굉장히 많이 따신 거예요. 근데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현업에 또 오래 남으시더라고요. 아직도 70세인데도 직장 다니고 계시고요. 65세인데도 사장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겠다 좀 느꼈고요.
근데 제가 학교 선택에서는 뭐 인기를 많이 하는 뭐 역사와 전통이 좀 오래된 학교, 여기 후시단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디로 갈까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풀타임을 받아야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관건이고요. 그렇다고 아주 레벨이 낮은 학교 가면 좀 굉장히 쪽팔리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이 학교에 우리 어시스트의 가장 큰 단점은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패컬티가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저기 좀 앞에 있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저도 그 다른 그 박사과정 많이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저는 그 보건정책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 보건대, 연세대 보건대, 고려대 여러 많습니다. 그 외에 근데 교수님들이 풀타임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을 받아주더라도 별로 이렇게 케어를 안 하세요.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시겠지만 학교마다 이상한 파풍이 좀 있어요. 5년 전에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이런 거 있거든요. 논문도 쓰지 말고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저는 좀 빨리 따는 게 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몇 번을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학교를 레프티션을 갔는데 좀 그 박사과정 하시는 분은 좀 아세요. 이게 뽀록꾸가 아니고 왜냐면 이게 논문 패스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논문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담에 제가 SCI 하나 썼거든요. 이번에 등재직에 썼고 외부전화도 하나 써고 이렇게 4개로 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SCI가 등재가 됐죠. 쓰기는 재작년에 썼지만 그리고 제가 등재지는 2번째로 썼거든요. 저희 기수제에서. 그러니까 뭐 학생들 눈에서 레이저망 나오고 이게 경쟁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작심하시고 들어오실 생각하시면요. 빨리 들어오셔서 좋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예전보다 이렇게 등재지나 등재보시 요구는 이게 높고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지나면요. SCI도 요구하실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말씀해주신 저희 기수 때 4분이 졸업하셨거든요. 실제 5분인데 한 분은 점어서 예전에 그 학점 인증 있는 게 있었는데 5번 졸업하셨고요. 8월 졸업 예정된 4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논문이랑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아니세요. 사장님이세요. IT 외자사 사장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동기회 클래스 이게 카톡이 있으니까 단톡방이 있으니까 SCI하고 스코포스 이제 계좌 확장이 됐다고 짜잔하게 저기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FNC 제가 보는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오시면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강점은 제가 볼 때는 리절트 오리엔티드 피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학생분들이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왜냐면 이게 이 과정 거의 4천 된다고 좀 들거든요.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시간들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실제로. 저 그게 가장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번이 막 그 논문을 패스하시고 계제가 확정되면 또 세리머니 해주셔요. 회사에 학교에서 이게 또 막 사람을 막 그렇게 만드는데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이게 장학금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등기 퇴출하시죠.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어그로 프레셔 굉장히 강한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같은 플렉서빌리티인데요. 커리큘럼이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계속 바뀝니다. 한 비교나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첫 학기 때 교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첫 학기 때 SPS를 가르쳐주시고 아모스라는 걸 에이모스를 가르쳐주시는데 왜 R은 없죠? 아마 통계 좀 아시겠지만은 세스를 많이 썼죠. 요새 R을 많이 쓰거든요. 세스는 돈이 비싸가지고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저게 한국에서 없습니다. 라이센스가. 그래서 또 파이브리트 할 수도 없고요. R을 썼더니 작년에 R 발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플래시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니즈를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그 커리큘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커리큘럼 서포팅 센터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페퍼시도 좋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전공은 학부 때는 이종공학 전공했거든요. 그때도 통계를 1.5년 했었고 MBA 때는 통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대 같은 데도 1년을 통계하거든요. 아시겠지만 통계가 뒤돌아서는 까먹는데 이게 어제도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그래도 통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돌리면 근데 그거를 서포트해서 해주시니까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페어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성과 베이스라고 들어온 건 같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빨리 하시면 빨리 졸업할 때 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2년 만에 이제 보기적으로 또 가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 보게 되면은 좀 경쟁력이 좀 되니까 학교에서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연령하고 경력하고 소셜 포지션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MBA처럼. 때문에 좀 다양한 분들 만날 수 있다는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그 두 번째 스트롱 리절트 오리엔티드 피어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강점을 생각하거든요. 일단 목적 의식이 있는 동일한 꿈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에너지가 많이 좀 샘솟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술 먹지 않는 모임이 아니고요. 거의 지금 공부하는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 하는 게요. 위크엔드 클래스 이게 챌린지도 되고 그 다음에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외자세 있다 보니까 출장이 좀 잦을 때 본사가 미네소타에 있거든요. 아시죠? 미네소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미국은 미국이지만. 근데 이게 수업이 토일이기 때문에 한 번 하루 빠지면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출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점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본사 하게 되면은 시카고 등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떨 때 회의를 빨리 끝내고 본사 얘기해가지고 LA까지 와가지고 LA에서 미드나잇 타고 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잠깐 샤워하고 8시 반에 짠! 하고 이렇게 한 게 몇 번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중에는 이런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풀타임 요구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점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클래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인데요. 저희가 박사 동호회도 있고요. 어떤 아카데미가 또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하셨고요. 참고로 요번 말씀드리면요. 이분도 가천대학교 교수세요. 경력 짱짱합니다. 얼마 책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영서 베스트 10, 베스트셀러 10에 들었거든요. 영어 공부 개발하지 않는다고. 그 가천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저희 동기세요. 그런데 이분이 조기 졸업했고 책을 써서 스테멘 퍼포스에서 해가지고 대박을 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천대학교 교수시고 백그라운드 굉장히 좋으세요. IBM에 계셨고 성공에 계셨고 엑스트랩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안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이걸 하고 계신데요. 보통 이렇게 학생 클래스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속된 말로 방금 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걸 좀 안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동기부여 많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총무님들이 곧 졸업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포트라의 시장이시고요. 이분이 최우선 맡으셨는데 논문 6개를 2년 만에 다 쓰셨습니다. 패킹 업체 사장이셨는데요. 거의 기계급이세요. 기계급. 쓰면. 여담이지만 이분이 일산 사시거든요. 이분도 일산 사시고요. 또 한 분이 일산인데 이분 8월 졸업 거의 예정되셨거든요. 소칭 일산파라고 이분이 첫 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등재시 치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일산파들이 카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두 분의 일산파들이 분기탱치 하셔가지고 다 같이 거의 조기 졸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복학생이 계셨어요. 마지막 투싼 인프라코에서 파이낸스 컨트롤러 하시다가 문제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어떻게 일산에 사셔가지고 일산에 합류하셨거든요. 이분 8월 졸업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어그룹의 프레셔가 굉장히 세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챌린지하고 뭐 자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현실이니까 팩트니까요. 클래스 같아서 이게 수업, 참석률이 이게 굉장히 챌린지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곱비리나 2년만 더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8시 반에서 6시 반 혹은 6시까지거든요. 수업 칼같이 맞추십니다. 교수님. 1시간 15분하고 15분 15분. 애들이 없습니다. 거의 곱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이니까. 근데 뭐 동료들 얘기 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너무 부담 가시는데 일단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연배도 계시고 직장에도 포진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챌린지 하실 거예요.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데가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클래스가. 그 다음에 스쿨 랭킹. 뭐 아무래도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보통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 박사과정 생각하신 분은 그래도 여기를 간다 생각하는 게 논문 3편이라는 게 말이 쉽지 솔직히 다른 대학 같은 데는요 그냥 박사 학위만 쓰고 그냥 졸업시키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안 들어오려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왕 따는 거, 내 돈 한번 써보는 게, 저는 그래도 4천만 원 투자하는데, 누구 섣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비건 아니라 저희가 2월달에 졸업할 때 70세 고용자이신 분도 박사를 따셨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야구 회장님도 박사를 같이 따셨거든요. 문제가 장난이 아니세요.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서포팅 해주시거든요. 통계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머티리얼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짜내서 도와주기 때문에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요, 계속 요구사항 하시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SCI가 맨다터리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 학교가 경제지도 넘치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더 이거는 뭐냐면요, 학교가 좀 제시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 좀 저희가 엇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클래스가 끝날 때부터 저희가 평가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차피 저희가 목적은 논문이거든요. 근데 논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궁금한 게 통계학, 방법론, 문제학 두 가지거든요. 그게 강점. 근데 그래도 좀 다양하게 좀 제시를 좀 해주면 되는데 그걸 계속 피드백 주기 때문에 저는 커리큘럼을 반영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바뀌는 커리큘럼. 학생의 니즈에 맞춰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고난의 길은 있지만 응답과 고필증을 인행하시면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딴 다음에 좀 바뀐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그때도 교수님께 말씀드린 강사를 했는 게 딱 졸업이 확정되고 나가지고 한 달 동안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주말에 뭐 하지? 진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사실. 왜냐면 주말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닦고 해가지고 8시 반에 딱 해가지고 8시 반 딱 오면 닦고 또 숙제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겁들면 되는데 거기다가 한 달을 학교 다니까는 제가 누워서 이렇게 아는 선생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을 해서 방통대 들어가시면 몇 분 됐어요. 이런 분들. 네. 그렇게 웃으시죠? 그렇게 되십니다. 저도 가을에 방통대학교 그 바이오스탯 석사과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저 부족한 걸 아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요. 고난의 길이지만 즐거운 그런 확신하고요. 또 좋은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